뉴스 정면 승부 일부 첫 순서. 언제나처럼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오늘 하루 있었던 정치 뉴스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함께 생각해보는 뉴스 인앤아웃으로 시작할 텐데요. 오늘 지금 방금 목소리 들으신 이우영 아나운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우영입니다. 예. 요새 뭐 올림픽 거기 뭐 드론도 띄웠다며요. 캐나다인가? 아니야, 어디 대표팀이더라? 어디 여자 축구 대표팀인데 뭐 상대 팀에 드론 띄워가지고 그 드론으로 이제 상대 팀의 훈련을 정탐하다가 이게 걸려가지고 뭐 지금 좀 난리가 난 모양이에요. 근데 역시 이 스포츠도 이 과학 기술이 많이 도입이 되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올림픽 위원회 차원에서도 고민이 많을 것 같은 게 이 과학 기술을 발전하면서 스포츠뿐만 아니라 e스포츠도 참 많이 인기가 많지 않습니까? 아시안 게임처럼 그 올림픽도 이제 슬슬 e스포츠 쪽으로 많이 넓혀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IOC 차원에서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캐나다 대표팀이 뉴질랜드의 훈련 시간에 드론을 띄워서 정보 수집에 나섰다. 캐나다 대표팀이 많네요. 그래서 캐나다 대표팀의 감독은 나는 뉴질랜드와의 경기에서 거기에 이 감독 역할을 하지 않겠다, 이 얘기까지 하고, 지금 뭐 이 다른 코칭 스태프들도 지금 난리가 난 모양인데, 이거 참 뭐 치열한 거는 좋은데 좀 여러 가지로 씁쓸해요. 여기 요새 왜 이렇게 잘 자란 사고가 아니라 사실 큰 사고죠. 우리를 북한이라고 부른 것도 그렇고 남수단 국가를 딴 국가를 틀은 것도 그렇고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물론 그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승점이 삭감되는 징계가 있기도 했는데 결국 캐나다가 뉴질랜드 이겼네요. 이겼어요? 2대1로 승리를 했습니다. 이게 참 좀 그러네요. 네. 근데 뭐 하여간 우리가 흔히 스포츠맨 정신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스포츠에서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난다는 거, 이거 참 좀 그래요. 예. 자, 그리고 우물정공구사후 샵 0945로 여러분이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방송에서 여러분의 의견 최대한으로 반영하고요. 이 문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지금 어떤 얘기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단행한 개각 관련 소식부터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에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이 지명이 됐습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브리핑을 가졌는데요. 고용노동계의 현안이 산적해 있는 시점에 노동 현장과 입법, 행정부를 두루 경험한 후보자야말로 다양한 구성원들과의 대화와 타협을 바탕으로 노동개혁 과제를 완수할 수 있는 적임자로 생각된다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을 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20, 30대 시절 노동운동에 투신을 했고 15, 16, 17대 국회의원으로 선출됐고요. 또 두 차례 경기도지사를 역임한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김 후보자는 부족한 점이 많은 사람임에도 대통령께서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셨다면서 부족한 만큼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계와 경총을 비롯한 사용자단체, 국회와 노동 관련 학계와 언론계의 말씀을 늘 경청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대통령은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병완 금융위원장의 임명안을 제가했습니다. 또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으로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주일본 대사의 박철희 국립외교원장, 주호주 대사의 심승섭 전 해군 참모총장, 국립외교원장 후임에 최형찬 주 네덜란드 대사를 임명을 했습니다. 자,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병완 금융위원장 임명안을 제가 했는데요. 이 방통위원장과 김 상임위원 임명이 있은 직후 임명장 수여와 현충원 참배를 생략하고 곧바로 집무실로 출근을 했고요. 이 위원장은 취임식에서 언론이 공적인 그릇, 공기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고 특히 공영방송이 그런 비판의 중심에 서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영방송의 공공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한 이사회 구성을 조속히 완료하겠다라고 인터뷰를 통해 밝혔고요. 방통위는 이제 정원 5인 중 2인 체제로 다시 복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 있었던 이 관련해서 이사 선임 이결 소식도 다뤄드리면
취임 첫날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와 KBS 이사진 선임안을 이진숙 위원장이 의결을 했습니다. 오늘 전체 회의를 열고 방통위 부위원장 호선, 위원 기피 신청, KBS 이사 추천 및 방문진 이사 임명 후보자 선정, KBS 이사 추천 및 방문진 임원 임명에 관한 건 등을 의결한다라고 하고요. 모두 비공개로 진행된다는 점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야당은 이와 관련해서 즉시 탄핵안을 발의한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야당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이진숙 위원장 후보자, 이제 더 이상 후보자가 아니죠. 위원장이 됐습니다. 취임식도 가졌는데요. 오늘 그런 가운데 전국 언론노조 등 시민단체가 이 위원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임명안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뭐 이진숙 위원장이 뭐 진짜 그 배임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건 제가 모르죠. 그런데 확실한 거는 뭐냐면 그 이진숙 위원장이 이제 이 MBC 대주주 방문진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선임안을 아마 이 확정을 지을 거예요. 근데 이게 방문진 이사진이 총 9명이거든요. 9명인데 그중에서 이제 6명, 나머지 3명은 야당 추천목입니다. 근데 야당이 추천을 할 것인가? 아마 안 할 확률이 높죠. 하지만은 6명을 가지고도 회의를 개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땐 이제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 뭐냐면 탄핵을 할 텐데, 자, 탄핵이 됐을 때 과거처럼 이 사의를 표명하고 그 이후에 저걸 할 것인가, 다른 사람을 또 임명할 것인가, 이게 뭐 계속 쳇바퀴 돌고 그 민주당에서는 뭐 인적풀이 고갈될 때까지 뭐 탄핵을 하겠다, 방통위원장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마 또 하겠죠. 딴 사람이 되면.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급한 불. 이게 8월 12일 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방문진 이사의 임기 만료일이. 그러니까 8월 12일 날까지 전까지 이 일을 해결을 하면 제가 볼 때에는 자기가 그만두고 다른 사람을 또 이 방통위원장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할 수도 있겠지만, 이번에는 탄핵 소추안이 발의가 되면 그걸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정말 이 소위 말해서 2인 체제의 위법 합법성을 확실하게 매듭 지으려고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또다시 이 소위 말해서 이 탄핵이 들어갔을 때 금방 또 사의를 표명할 것인가, 반드시 그렇진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네. 자, 다음 소식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어제 대통령실에서 비공개 회동을 가졌다는 소식인데요.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조율로 성사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전당대회 직후 이뤄진 만찬 이후 6일 만에 다시 얼굴을 마주했는데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언론과의 통화를 통해 윤 대통령과 한 대표 1시간 반가량 만났다라고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당의 화합과 결속을 위해 당대표로서 역할을 잘해달라라고 이야기했다고 하고요. 한 대표는 잘해나가겠다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또 법조계 있을 당시 일들을 회고하면서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도 있고요. 이처럼 만난 건 당정 원팀 기조를 재차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지금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두 사람은 지난 총선 과정에서 갈등설이 불거진 바 있고요. 이후 국민의힘 전당대회까지에도 별도의 만남을 갖지 않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박정화 대표 비서실장이 오늘 기자들 앞에서 대통령과 이 대표의 만남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이런 가운데 오전 한때에는 대통령과 한 대표 간 실질적인 독대가 10분에 불과하다는 내용의 이야기들이 돌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박 실장이 오전 11시부터 1시간 30분 정도 계셨던 것 같다. 10분은 누군가 손을 탄 이야기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박 실장에 따르면 오늘 당장 인선이 이뤄질 가능성은 없다고 하는데요. 현재 당내에서는 친윤계인 정점식 정책위의장의 교체 여부를 놓고 당내 친한계와 친윤계 사이의 신경전이 고조가 되고 있습니다. 한 대표는 오전부터 공개 일정을 통째로 비워둔 상황인데, 이 정책위의장의 거취 문제를 포함해 당직 인선을 위한 막판 장고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만남 이후 한 대표가 당직 인선 어떻게 할지도 관심을 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소식 뉴스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요. 사실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정식 정책위 의장이 이 원내대표 경선에서 러닝메이트였느냐 아니냐 이 부분이거든요. 사실. 그런데 어떻게 됐던 간에 임명권은 당대표가 가지고 있다. 근데 이게 또 당원 당규에 규정이 안 돼 있다. 이런 쪽으로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제가 볼 때 우리나라 정치권에서 관례가 하도 안 지켜지고 있기 때문에 당 내부에서는 제발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관례라고 된 거는 그만큼 이유가 있어서 관례가 된 거거든요. 근데 이 관례를 자꾸 이 무시하는 지금 국회에선 관례가 또 완전히 무시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법사위원장은 원래 2당이 맡게 돼 있거든요. 근데 1당이 가져갔고 이 없어지는데 전 정당 내부에서만은 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 관례가 뭐냐면 당대표가 소위 말해서 정책위 의장을 사실 임명하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사실은 정정식 의장이 정책위 의장이 자기 스스로 뭐 사표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이 사의를 표명하는 것이 저는 사실 순서에 맞다고 생각해요. 이전에도 그랬거든요. 유이동 정책위 의장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할 수 있는 게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뭐냐면 일단 그만두고 자기가 정정식 의장을 다시 임명하는 방법이 하나 있을 거고요. 정정식 의장이 그만뒀을 때 예를 들면 계파색이 좀 무색무취한 사람을 다시 임명하는 이런 것이 있는데 두 가지의 공통점 뭐냐면 당 대표로서의 관례적 권한을 사용한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이게 만일 정정식 의장이 계속 그만두지 않고 거기에 계속 있게 된다면 사실은 당대표로서의 어떤 역할 행사라는 그런 차원에서 조금 이 사람들이 다르게 볼 수 있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사실은 한동훈 대표 본인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당 전체를 위해서라도 정점식 정책위 의장이 저는 스스로의 거취를 좀 정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소위 말해서 최고위에서는 친윤계에 있는 최고위원들이 또 반발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라고 생각하냐면 어제 대통령하고 한동훈 대표하고 만났고 또 당의 이런 당대표 중심으로 하라는 것을 밝혔기 때문에 그렇게 반발하는 것도 저는 쉽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차상병 특검이거든요. 한동훈 대표가 차상병 제3자가 추천하는 특검을 통한 차상병 특검은 우리가 제안할 수 있다 이런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상당히 또 마찰이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견들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차상병 문제가 굉장히 언론에 오래 노출이 돼 있었잖아요. 이게 굉장히 오래 노출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그렇게 크게 이 문제에서 설령 이견이 있다고 해도 이게 크게 불거질 가능성은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앞으로 대표인지 전 대표인지 어떻게 호칭을 제가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재명 대표도 한동훈 대표가 제3자 특검 차상병 특검을 제안한다면 수용을 검토하겠다라는 동아일보 단독 보도도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만일 이것이 대통령실과 여당과 야당이 모두 합의를 한다면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아주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해서 요약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한동훈 대표가 막 출범을 했는데 한동훈 대표의 출범이라는 것이 뭐 순풍을 달지는 않겠지만 제가 볼 때는 어제 대통령과의 1시간 반 동안의 만남을 통해서 차곡차곡 좀 정리가 돼가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자, 다음 소식은 국제 소식인데요. 팔레스타인의 무장정파 하마스의 정치국 최고 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예가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서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살해됐다는 소식이 오늘 전해졌습니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 CNN 방송 등 외신을 보면 하마스는 텔레그램 계정에 올린 성명을 통해
한이에가 어제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서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살해당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이란 혁명 수비대도 성명을 냈고 한이에가 테헤란에서 암살됐다고 밝혔다고 하는데요. 성명을 보면 한이에는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후 그의 거처를 표적으로 한 이스라엘의 급습을 받아 경호원과 함께 살해가 됐다라고 합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가 한이의 살해 사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는데요.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을 보면 이란 대통령이 이와 관련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비겁한 살인 대가를 치를 것이다 이렇게 밝혔다는 속보까지 들어와 있고요. 또 하마스 역시 한이의 피습 사실을 공식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을 다짐했다는 소식 지금 전해지고 있고요. 한이에는 이란이 저항의 축이라 부르는 하마스,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 예멘의 친이란 반군 후티 등의 고위 관계자들과 함께 있었다라고 합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신임 이란 대통령의 취임식 참석차 방문을 한 거였는데요. 만약에 이스라엘군의 소행이 맞다면 이스라엘이 이란 본토를 직접 공격한 건 지난 4월 19일 이후 102일 만으로 이번이 두 번째라고 합니다. 현재까지 이스라엘군은 한이의 사망과 관련해 논평을 거부했다라고 미국 CNN 방송이 전했고요. 이스라엘군 외국 언론의 보도에는 답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자, 아직까지 이스라엘 측에서 별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는 상황인데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가자지구 전쟁은 약 10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마스 서열 1위 지도자가 이란의 심장부에서 살해가 되면서 중동 정세 크게 요동칠 전망입니다. 지금 보복을 예고한 상황이기 때문에 확전 위기 속인데요. 이란의 대응 어떻게 나올 거라고 보시나요? 일단은 뭐 여러분도 뉴스를 통해서 들어보셨겠지만 이스라엘의 골란고원 축구장 이게 지금 헤즈볼라의 폭격으로 어린이 12명이 사망을 한 아주 끔찍한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헤즈볼라라는 게 뭐냐 하면 사실 친이란 무장단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물론 이제 이스라엘이 베이루트를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를 공습해서 헤즈볼라의 고위 지휘관이죠. 이 푸아드 슈크르라는 사람을 제거를 했는데 이게 이제 헤즈볼라에 대한 어떤 그런 보복일 수도 있겠지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헤즈볼라가 친이란 무장단체이기 때문에 이 헤즈볼라뿐만이 아니라 이란에 대해서도 사실은 나름대로 본인들의 확실한 의사표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을 수 있죠. 그리고 뭐 다 아시지만 하마스하고 이스라엘은 지금 전쟁 상태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마스에 있는 지도자가 이란에 갔는데 그 이란에서 살해를 당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골란고원 축구장에 감행된 그 폭격 이것에 대해서 이란에 대한 확실한 어떤 응징이다라는 의미도 만일 이스라엘이 했다면 그런 의미로도 받아들여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일 이게 이스라엘 소행으로 확실하게 밝혀진다고 하더라도 이란이 곧바로 이스라엘에 대해서 보복 공격을 감행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조금 의구심을 가져요. 근데 어쨌든 확실한 것은 뭐냐면 지금 이 중동 정세가 계속 더 불안해지고 있다라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돼버리면 사실 앞으로 사실 중동이 이게 시끄러워지면 우리로선 경제적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이 한반도 정세에 미치는 영향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라는 거는 단순하게 이게 이란에 대해서 뭐 이렇게 됐다 뭐 이걸로 끝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 이 문제가 어떻게 전개가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제부터 새롭게 선보이고 있는 코너죠. 이유영의 정면 스포츠 이렇게 하라고 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이 음악을 또 까먹었네. 네. 이거 근데 좀 일찍 했으면 좋겠어요. 네. 너무 밤늦게 해가지고 볼 수가 없어요. 직장 나간 사람들 이거 어떻게 보겠어요. 예. 근데 어제
근데 저 탁구 있잖아요. 탁구 옛날에 우리나라 잘했는데 그 한 10년 동안 메달 없었다는 거 처음 알았어요. 지금 선수위원으로 있는 유승민 위원이 한때 깜짝이야. 네. 유승민 전 대표인 줄 알고 또. 네, 정면 스포츠 시간입니다. 네. 자, 한국 탁구 이야기 해볼 텐데 12년 만에 올림픽 메달을 선사한 선수들은 임종훈, 신유빈 선수였습니다. 홍콩 선수들과 맞대결에서 이제 3위 결정전에서 승리를 하면서 동메달을 따낸 건데요. 신유빈 선수의 경우에는 16년 만에 한국 여자 탁구 선수로 올림픽 메달을 획득했다고 합니다. 신유빈의 파트너 임종훈 선수가 사실 8월 19일 입대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동메달 획득으로 병역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일단 너무 축하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신유빈 선수에겐 합법적 병역 브로커다라는 별명이 붙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종목에서의 은메달은 이제 북한 선수들이 따냈는데요. 북한이 올림픽 메달을 따낸 게 리우데자네이루 2016년 월드컵 이후 8년 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탁구 관련해서 또 재미있는 모습은 이 시상대에서 남북 선수들이 함께 있었는데 또 함께 셀카를 찍는 모습이 카메라에 담겨서 그 모습도 굉장히 감동을 줬고요. 그게 있잖아요. 저도 그 사진 찍는 거 봤거든요. 근데 북한의 여자 이게 남성 네, 혼성이죠. 혼성이니까. 근데 그 북한 여자 선수는 너무 보기가 좋더라고요. 너무 발랄하고 밝게 웃고. 근데 남자 선수는 굉장히 이게 좀 긴장이 돼 있고 너무 행동이 부자연스러웠어요. 근데 여자 선수는 정말 보니까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예. 네. 자, 이렇게 기분 좋은 탁구 메달 소식도 있었는데 또 유도 남자 81kg급 이준환 선수 역시 동메달 추가해서 동메달 2개를 따낸 겁니다. 준결승에서 최근 세계선수권 3연패를 달성한 강호 타토 그리갈라쉬빌리 조지아 선수에게 졌고요. 동메달 결정전에서 벨기에 선수 마티아스 카스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동메달을 따냈습니다. 이외에도 다른 결과들 좀 살펴보면 사격 공기권총 혼성 경기 동메달 결정전에 나간 이원호 오예진 선수 어제 경기를 패배를 했고요. 4위로 이제 메달을 따내진 못했습니다. 또 공기권총 남자 4위에 올랐던 이원호 선수도 혼성 경기에서도 4위로 메달을 아깝게 놓쳤습니다. 이 탁구의 임종훈 선수처럼 사실 이원호 선수도 병역 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 아쉽게도 병역 혜택을 받지 못했고 귀국을 하면 국군 체육부대에 입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펜싱을 살펴보면 FA 여자 단체전에서 여자 대표팀이 이번 대회를 아쉽게 빈손으로 마무리를 했는데 아쉬움에 서로를 부둥켜 안고 오열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게 2012년 런던 그리고 지난 도쿄올림픽에서 은메달을 획득했던 종목이어서 더더욱 선수들의 아쉬움이 컸고요. 수영 남자 계영 800m 결승에서는 우리는 6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지난해 아시안게임에서 세웠던 한국 신기록에만 근접했어도 동메달을 목에 걸 수 있었기에 더욱 아쉬운 레이스였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상 첫 올림픽 계영 결승에 올랐기 때문에 더더욱 메달권 진입을 노렸으나 아쉬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물론 우리 선수들 정말 최선을 다해주신 점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외에 다른 경기들 좀 살펴보면 복싱 여자 54kg급에 나간 이메지 선수 브라질 선수에게 승리하면서 8강에 올라있다는 소식 지금 전해지고 있고요. 이번 대회 유일의 단체 구기 종목 여자 핸드볼 대표팀 노르웨이와 조별리그 3차전에서 져서 1승 2패가 됐습니다. 그래서 남은 두 경기에서 승점을 추가해야 8강 진출을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계속해서 금메달을 따내고 있는 우리 양궁 대표팀 남자 개인에서 김우진 선수가 개인전 16강에 올라서 2관왕을 향해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배드민턴도 모두 승전보가 들리기도 했고요. 여자 복식 그리고 혼합 복식에서도 승전보가 들려왔습니다. 이제 현재 우리 대표팀의 메달 소식들 한번 다뤄드리자면 현재 금메달 5개, 은메달 3개, 동메달 3개로 종합 11개로 종합순위 5위를 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중요한 결과들 그리고 경기를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 사격 남자 50m 소총 3자세 예선 박하준 선수가 지금 경기에 임하고 있고요. 사격 여자 트랩 예선 2일차 이보나 강지은 선수 역시 지금 경기에 임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의 윙크 요정 신유빈 선수 지금
5시에 시작된 경기 지금 치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탁구 같은 현재 스코어가 1대1이래요. 예. 근데 신유빈 선수는 뭐 워낙 탁구를 위해서 사실 진학도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이 멘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에는 엄청나게 좋은 성적을 저는 거두고 들어올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이게 우리가 인생 살 때 한번 걸어본 적 있어요, 한번? 뭐 어떤 걸요? 아니 내 모든 걸 한번 걸어서 뭐를 한다. 올인이요? 올인. 뭐 그게 도박을 좋아하시는 돌이켜봤을 때 그게 모든 걸 몰랐네. 걸었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래도 늘 걸면서 살아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도박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네. 왜 올인이라고 도박용? 뭘 건다라는 말 자체가 기본적으로 네. 난 또 그런 줄 알고. 근데 좋아하시나요? 나는 진짜 있잖아요. 포커 페이스가 안 되기 때문에 네. 나는 도박을 못 해요. 네. 제가 솔직히 비밀한 말씀드릴까요? 네. 제가 고스톱을 못 치잖아요. 네. 예. 근데 쳐본 적도 없고. 그렇습니다. 네. 참. 여러분 그래가지고 모두의 비밀입니다. 모두 비밀입니다. 네. 이게 참 그래요. 근데 뭐 어쨌든 우리 선수들 또 오늘은 어떤 또 우리한테 기쁨을 전해주지 저희가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호영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남궁민입니다. MG 새마을금고의